자, 최장암 투병 도중에 케이블 예능 프로그램 출연했던 한 여성의 사연 화제가 됐었죠. 먼저 이분의 사연부터 좀 짚어볼 텐데 이분이 자신의 실명을 공개했기 때문에 저희도 밝히겠습니다. 시작해보죠. 네, 고 최성희 씨입니다. 지난 9월 이 KBS 조이의 무엇이든 물어보살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이 당시에 2021년 6월 췌장암 진단 받은 지 3개월 만에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남편이 외도를 시작한 게 자신이 암 진단 받은 지 3주 뒤부터였고 이 남편이 체육관 관장이었는데 관원이었던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자, 이들은 불륜 사실을 들키고도 지금 카톡 이 사진이 나가고 있는데 계속 이제 이어갔다고 하는데 이 최 씨 주장입니다. 주장에 따르면 이 상간녀도 이 최성희 씨가 암에 걸린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해요. 또 그리고 PC 이게 SNS 내용을 보면 너무 사랑한다. 이 오빠 마음을 어떻게 대답해달라. 내가 혼자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암 환자니까. 그런데 최 씨가 만나려거든 나랑 정리하고 만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하고 상간녀는 계속 만남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자, 내 배우자가 췌장암에 걸린 걸 알고서 3주 만에 바람을 핀 것도 진짜 기가 막힐 노릇인데 곧 내가 혼자 될 수도 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입니까 이게? 진짜 너무 화가 나네요. 주고받은 문자도 그렇고 최 씨의 주장이기는 하지만 지금 블랙박스 음성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3주 만에 췌장암 진단을 받고 3주 만에 바람을 피고 3개월 만에 지금 걸린 거죠. 근데 그 후에 진짜 아내에 대한 애정이 없더라도 아내가 지금 암이 걸렸으면 어떻게든지 치료할 수 있게끔 달래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않아요? 외도를 하다가도 배우자가 암에 걸렸으면 스톱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톱하고 또 이제 거짓이라도 내가 미안하다 무릎을 꿇고 사과 어떻게든지 건강을 회복해라는 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상간녀와의 대화에서는 내가 혼자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진지하게 너 만나는 거야. 이미 얘기는 이거죠. 내 아내 죽을 수도 있으니까 그다음에 우리 결혼하든지 같이 살자 이런 얘기 같아요. 너무 뻔뻔한데 그런데다가 이제 둘이 블랙박스 음성을 주고받는 거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걔한테 세게 나가야 돼. 소장이 어떻게 오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남편도 그렇고 상간녀도 그렇고 이 최 씨가 지금 굉장히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둘이 너무 사랑하고 너무 미안하고 막 이런 얘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또 이 상간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사기 암이라는 것도 거짓말일 수 있으니까 그것도 확인해봐야 되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남녀 문제가 아니고 이건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도리와 인격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이거는 최 씨의 얘기기는 합니다만 남편이 너는 이제 암으로 죽으면 그만이겠지만 나는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네, 정말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대화입니다. 자, 하지만 가장 황당한 건 이겁니다. 진짜 죽고 못 사는 사랑, 자기들만의 그 사랑을 했던 그 남편과 상간녀는 이미 헤어졌어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이게 좀 화가 납니다, 진짜. 예? 그러게요. 그 와중에 이제 그 상간녀를 상대로 고 최 씨 같은 경우는 소송을 진행을 했죠. 그 소송을 진행해서 2년 만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게 8월이었는데 이 상대방은 항소를 했어요. 뭐라고 주장을 하냐면 이미 이혼 전에 파탄이 난 상태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상간녀 위조항으로 수소용이라는 게 저 사람 때문에 나의 혼인관계가 파탄이 났다. 거기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건데 주장하라기를 나 때문에 당신들 혼인관계가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지금 사실은 망가진 상황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소를 제기를 하니까 가뜩이나 어떻게 했어요? 지금 암 투병을 하고 있는 와중에 2년 만에 받은 판결에 대해서 또 그런 주장이 나오니까 굉장히 많이 힘들었겠죠. 많이 힘들었을 거고 안타깝게도 최 씨는 지난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치료가 힘든 암 중에 하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 10월에 돌아가셨어요. 자, 고인이 세상을 떠난 후에 한 유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이 올라옵니다. 보고 가시죠. 요 씨의 신상을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이름 년생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 여성분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췌장암 말기의 여성을 의도적 죽음으로 이끌었다고 보여질 수밖에 없으며 고인에게 그 어떤 죄의식이 없는 걸로 판단하여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해서라도 상간녀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 이 상간녀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와 저희가 연락이 닿았습니다.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고인의 유언입니다. 그 유튜버의 얘기 계속 들어보시죠. 뭐 명예훼손죄가 들어오고 뭐 하면은 나는 달게 받겠다. 나도 모든 준비 과정이 안 돼서 한 사람도 아닌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신상 공개를 제일 먼저 원했던 건 고 최성희 씨였어요. 유언이었어요. 유언이었다고요? 예, 유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모든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고 최성희 씨의 한을 좀 풀어드리고, 그분의 유언이 이들의 신상이 밝혀지는 게 최성희 씨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저한테 말씀하셨던 유언이었어요. 자, 유언이었다. 예. 네, 여러 불륜 사례를 영상으로 소개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저 해당 유튜버에 따르면 이 최성희 씨의 소원이 이 지긋지긋한 소송을 빨리 끝내고 하나뿐인 아들과 행복하게 살면서 암을 극복하는 것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버는 그런데도 이 상간녀는 의도적으로 재판을 끌고 또 항소까지 하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줬다. 최 씨 사망에 분명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 주장을 했고요. 만약 그 해당 여성이 상간녀가 잘못을 인정했더라면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결정까지는 안 했을 것인데 어떤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이 신상을 공개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이 또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상간녀만, 그 남편이란 자는 왜 공개 안 하느냐 말이죠. 이걸 일부러 공개를 안 하고 있는 건데, 저 잠시 사실 보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유튜브에 따르면 사실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는 이유는 이 아들이, 어린 아들이, 전 남편이 어린 아들을 데려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최 씨 입장에서도 남편의 신상을 공개하게 되면 어린 아들에게도 이게 해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 남편의 태도를 봐서 공개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정말 우리 시청자분들이 들으시면 정말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지금 소송이 계속 중인 상황에서 이 최성희 씨가 사망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상간녀랑 이 최성희 씨가 소송을 하고 있다가 한쪽 당사자가 사망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소송이 상속을 받습니다. 소송 수개를 한다고 하는데 소송을 계속 이어갈 권한을 누가 상속을 받았냐면 어린 아들이 받은 겁니다. 근데 문제가 어린 아들은 지금 아직 소송을 수행을 하는 능력이 없죠. 그렇죠. 그래서 법적으로 누가 그럼 대신하게 되느냐? 전 남편이 대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남편이 지금 상간녀와 계속되고 있는 소송을 전 남편이 담당한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게 너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최성희 씨의 어머니가 이거 나한테 맡겨달라고 연락을 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이 전 남편이라는 사람이 이거 이런 식으로 되는 바람에 유튜브만 지금 조회수 올리지 않았느냐. 이거 아이 상처받았으니까 앞으로 당신 이 장모님 손주 볼 생각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유튜브에서 내려주면 소송 협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상간녀의 입장은 뭐 알려진 게 있습니까? 자, 아직까지는 이제 이 유튜버가 공개한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별다른 반응은 없다고 합니다. 유튜브가 사실은 용기가 있다고 해야 되나요? 범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건 반장에서도 신상 정보 공개 얘기를 하는데, 또 여기는 아직까지 뭐 유죄가 뭐 확실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여지가 큽니다. 또 허위일 가능성도 뭐 적지만 분명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개를 했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고소를 한다 그러면 그게 허위든 사실이 맞든 간에 유튜버는 처벌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아마 감수하고라도 이렇게 공개를 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제가 이 유튜버분, 공룡 아빠라는 이 닉네임을 쓰시는 이 유튜버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드릴게요. 이분부터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을 한 아픈 경험의 소유자십니다. 그래서 불륜과 외도는 이 가족을 해체하는 흉악범죄라는 신념으로 이 활동을 하고 계신 분이세요, 유튜버 분이. 그리고 이 자녀들을 지금 키우고 계시는데 이 자녀들도 아버지의 이런 아빠의 행동을 막 응원하고 있고요. 그 전 배우자의 외도로
이분이 정말 심적으로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지금도 이런 뭐 정신과 관련된 약을 복용하고 계신 그런 분입니다. 제가 그렇다고 해서 뭐 이 법을 어기면서 신상을 공개한 게 잘한 거다라는 말씀은 아닙니다만 이 유튜버분이 이런 개인적인 또 사연이 있다라는 걸 그냥 참고 삼아서 말씀드립니다. 자, 주말 사이에 여러 기사를 통해서 짧게 전해진 판결 기사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인공 사방 가족께서 너무 억울하다면서 저희한테 직접 제보를 주셨어요. 우리 가족 여러분들 좀 많이 좀 이 사건에 좀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시작해보죠. 네, 일단 제보자가 지난해 8월에 자다가 한 통의 전화를 받고 잠에서 깨게 됩니다. 이 받아보니까 상대방이 여성이었는데 다짜고짜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라면서 욕설을 퍼붓고 아이고야. 일방적으로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상대방이 본인도 잘 아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랑 제보자 남편이 절친한 그 남편의 절친이 있었는데요. 그 남편 절친 부부랑 7, 8년간 굉장히 잘 알고 지냈다는 겁니다. 이 전화를 건 여성은요, 제보자 남편 절친의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마침 남편은 전날에 그 친구가 사는 그 일산집에서 외박까지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이렇다 보니까 아내가 뒤늦게 집에 온 남편한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고 따져 묻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털어놓은 내용이요. 사실 내가 그 여자랑, 그러니까 절친의 아내랑 1년 반 동안 바람을 피웠다라는 아이고야. 겁니다. 아이고야. 그런데 이런 와중에 그 절친의 아내가 그 제보자의 남편이 본인 말고 다른 여자가 있다고 의심을 해서 이 상간녀랑 그 남편이 그렇게 의심을 해서요. 그 남편이 그 절친과 절친의 아내가 있는 자리에서, 셋이 있는 자리에서 나 사실 너 아내랑 이런 사이였는데 네 아내 놔두고도 바람 폈다라고 폭로를 했던 겁니다. 와, 세다. 세네요. 와우. 그러니까 이제 제보자의 남편, 그러니까 제보자의 남편이 그 남편 입장에선 재수 씨, 친구 와이프하고 바람을 핀 겁니다. 자, 결국 들으신 것처럼 그날 사자대면이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제보자는 이 자리에서 황당한 얘기를 듣게 되는데요. 자,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저랑도 진짜 친하거든요. 거의 한 7, 8년 안 사이여가지고. 근데 그 자리에서 너 때문에 바람을 폈다. 네 남편이 뭐 만나달라 했다. 뭐 네가 뚱뚱해서 그랬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과를 한마디도 안 해서 저 그게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미안하단 말이 한마디가 없으니까 이제 전 남편도 그 상간녀 그 꼬라지를 보고 와 진짜 미친놈이다 싶어서 너 상간소 진행할 수 있게. 아니, 웃으면 안 되죠. 무슨 상황일까요? 네, 와 정말 세네요. 예, 제보자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진짜 열이 받는다 그러셨는데 진짜 그러셨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상간녀라는 여자 정말 싹싹 빌고 미안하다 그래도 좀 그러니까요. 부족하죠. 왜냐하면 남도 아니고 7, 8년을 친구로 지내고 있던 그러니까. 사이인데 너무너무 미안하다, 내가 실수다. 이래도 지금 용서가 안 되는데 거기다 대놓고 뭐 너 때문에 바람핀 거야. 니네 남편이 나 만나달라 그랬어. 네가 뚱뚱해서 바람핀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으니 오늘 제보하신 분의 마음이 얼마나 정말 괴로우셨을까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들고, 그러고 또 전 이 남편도 좀 너무 이상해요. 이 남편도 이렇게 상간녀랑 바람 펴놓고 또 그 상간녀란 여자가 또 다른 상간남이 있는 거죠. 그랬더니 또 그 가서 다 오픈을 하고 자기 부인한테는 이 여자 이상한 여자니까 내가 그동안 나랑 나눈 어떤 메시지를 다 줄게. 그러고 1년 반치의 메신저를 다 주면서 상간녀 소송 네가 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죠. 정말 두 명과의 싸움을 하시네요. 자, 그렇게 들으신 것처럼 이 제보자를 욕했던 이 상간녀, 야, 네가 뚱뚱해서 네 신랑 나랑 만난 거야. 뭐 이랬던 그 상간녀 돌연 태도를 바꿨다고요? 그래서 상간녀가 갑자기 태도를 변하는데요. 불륜을 한 게 아니고 남편이 나에게 성범죄를 저지르고 협박까지 했다. 즉 아이고야. 성폭력을 행사했다고 그렇게 이제 몰아붙이는 건데요. 근데 제보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남편이 상간녀하고 나는 1년 6개월치 메시지를 줬지 않습니까? 참 메시지를 1년 6개월 보관하는 사람도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서로 자기야 하고 호칭을 하면서 차마 방송에서는 전해질 수 없는 수위 높은 애정 행각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이 남편의 불륜 행각을 알게 된 제보자께서는 그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렇게 쭉 보면서 정말 그 괴로움을 잊으려고 술을 막 드셨는데도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자, 결국 그날 문제의 그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 아까 뭐 제보자 목소리로도 정말 열 받았다는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면서도 너무 세잖아요. 지금 사건 내용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화가 많이 나셨겠죠. 그래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전 남편하고 그 상간녀하고 나눈 SNS 대화 내용들이 있겠죠. 예. 거기에 무슨 뭐 자기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밑에 크크크크 애가 둘인 엄마라고 이렇게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절친 와이프랑, 그러니까 전 남편과 상간녀가 바람을 폈는데 그게 애가 둘인 엄마고 절친 와이프였다, 이런 내용도 올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저기 뭐 그런 대화하는 내용들의 내 영상들로 땡땡들이네 미친 XX 어우 더러워, 이것도 이제 이 제보자분이 올린 거고, 그다음에 절친 친구 와이프랑 1년 6개월 저렇게 연애라. 스크린샷을 해서 네. 본인의 어떤 네. 그 인스타그램에 내용, 네, 올리신 맞습니다. 거군요. 예. 절친 친구 와이프랑 1년 6개월 연애. 애틋해서 응원해주고 싶은, 저건 굉장히 많이 비꼬신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이런 내용을 새벽 2시에 총 9차례 걸쳐 대화 내용 캡처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간녀 김땡땡 빠져나가려고 성폭행 당했다고 함. 성폭행 당했다는 애가 이렇게 먼저 매일 카톡하고, 이제 뭐 애정행각하는 그런 카톡 내용이겠죠. 지금 저 보시는 전화 까지 캡처해서 올린 건데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 스스로 그냥 다 삭제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니까 정말 이 약간 취중에 네, 화도 나고. 그래서 이제 SNS에 저렇게 올리셨는데 1시간 정도 있다가 그걸 다 지우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1시간 정도의 그 시간에 이 상황이 상간녀의 귀에 들어가게 됐다는 겁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적반하장입니다.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제보자분 이 SNS에 올린 글 때문에 결국 그 상간녀에게 고소를 당합니다.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몇 명 보지도 않았는데 100만 원은 좀, 저는 솔직히 뭐 명예훼손이라는 게 제 사실을 말한 것 뿐이고, 근데 애초에 이거는 뭐 법이 그렇다고는 하는데 억울하긴 억울하죠. 반성 솔직히 안 해요, 저. 그냥 아예 유튜브에다가 박제할 걸 싶었다 싶을 정도로. 정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 제보자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잘못을 해서 어떤 법의 어떤 처분을 받았지만 솔직히 나 반성 안 한다.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소장님? 네, 뭐 솔직히 그래도 뭐 벌금을 받으셨으니까 이제 죄는 지신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그러니까요. 너무 화가 나고 억울하고 진짜 이해가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될 거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뭐 어쨌든 이제 모든 방법은 지금 다 옳지는 않습니다. 서로 쌍방간에. 근데 이 상간녀의 방법이 가장 지금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제보자가 너무 이제 못 참고 이런 걸 올렸어요. 근데 이제 좀 이따 내렸잖아요. 근데 그 올린 사이에 이 둘 사이에 있는 지인들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놀라잖아요. 그래서 그쪽 여자한테 너 이런 거 올라갔어 뭐야라고 이제 막 전달해 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는 이 제보자가 상간소 소송을 준비하고 있었을 때예요. 근데 이제 그쪽에서 친구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화가 났대요. 그래서 전화해서 이거 상간소 취하 안 하고 이 사진 문제 있는 거 이거 뭐 어떻게 취하지 않으면 명예훼손으로 너 고발하겠다, 이렇게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막 나온 거죠. 어허. 뭐 그렇지만 제보자는 아까 우리 들으셨을 때 하려면 하라 뭐 이런 마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간자 소송은 밀고 나가셔서 올해 7월에 2천만 원 승소해서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나쁜 남편과도 이혼을 마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상간자 소송에서는 승소를 하신 겁니다. 하지만 뭐가 됐든 명예훼손 소송에서는 진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일단 벌금 200만 원 약식 명령이 나왔는데 정식 재판 청구하면서 다시 최근에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은 상황입니다. 이 재판부는 일단 그 SNS가 전파성이 높기 때문에 책임이 적지 않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다만 이 제보자가 자신의 배우자와 피해자의 내연 관계 때문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백 변호사님, 제가 이제 지금 우리 가족 여러분들 또 관련 기사에 달린 댓글들 분위기 아실 거예요. 자, 최근에 학폭 피해를 호소하시다가 극단적 선택을 했던 고 표예림 씨 있잖아요. 사실적시 명예훼손 이거 폐지 운동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학폭 그 가해자들이 오히려 막 고소를 한다고 막 그랬던 그 압박감에 계속 시달리셨거든요. 자, 그리고
이게 그냥 피해자들을 이롭게 하는, 그러니까 가해자들을 이롭게 하는 또 그 피해자의 입막음을 하는 그런 용도로 너무 많이 이제 악용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유엔 인권위원회에서도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없애는 게 어떠냐 우리나라에 권고도 했었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어지는 게 맞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왔고, 그리고 이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 안 받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고요. 민사적으로 해결합니다. 그런 데서. 그러니까 이런 행동을 하면 벌금 100만 원을 내지는 않아도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은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도 사적 복수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고 너무 화가 나지만 이런 방식의 문제 해결이 바람직하다고 저희가 절대 말씀드리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와 관련해서는 간통죄가 없어졌잖아요. 간통죄가 없어지고 나서 이런 일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간통죄는 없어져서 둘은 괜찮고 이 여성은 벌금 100만 원 처벌받고 되게 이상하죠. 이상해. 그래서 그 당시에 간통죄가 폐지될 때 저는 폐지에는 찬성이었지만 그러려면 바람을 피다 걸렸을 때 위자료 같은 경우는 많이 증액을 해주고 상향을 해줘야 그게 사실상 벌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얼마? 똑같습니다. 지금도 2천만 원 받았다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위자료 액수가 상향이 되지 않다 보니까 간통죄 폐지 이후에 사실상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해서 앞으로 비범죄화를 해서 민사적으로 해결하게 만들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논의를 좀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지금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너무너무 답답해 하고 계십니다.